금병초등학교 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아니 춘천 금병초등학교에서 제가 여기 왜 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연구의 소개를 잠깐 연수 시작하시기 전에 아주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테크 활용 영양식생활교육 연수에 오신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저희 올해 연구의 주제가 에듀테크여가지고 만들어봤어요. 잘 만들었나요? 네. 저희 올해 강원학교 식생활교육 연구회에서는 주제를 에듀테크 활용 영양 식생활교육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장학사님하고 좀 연수 주제를 통일을 해서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세 개 번역은 장학사님께서 예산을 부담하시고 연수를 운영을 해주셨고, 나머지 이제 속초 선생님들께서 강릉 번역으로 묻기에는 또 장소가 거리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속초 번역은 그러면 연구회에서 예산을 드리고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여기 속초 번역 연수는 저희 연구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연구회는 지역장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올해 강원 임원진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저 맨 앞에 저 닮았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신남초등학교 백은희 선생님이세요. 이 앞에서 지금 촬영하고 계신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저쪽 앞에서 우리 등록부에 서명 받으셨던 송환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이은선 선생님, 이렇게 셋이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연수가 끝나시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귀찮아하세요. 설문 받는 걸. 네, 그래서 연수가 끝나고 나면 제가 이 QR을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설문조사에 꼭 응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조금 급하게 고민정 의원 대표 발의 철회 요청 서명서를 그 등록부 옆에 저희가 두었거든요. 혹시 서명을 안 하신 선생님께서는 꼭 중간중간에라도 나가셔서 서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수를 저희 시작할까요? 네, 오늘 연수는 강릉 중앙초등학교 맞죠, 선생님? 강릉 중앙초등학교가 지역마다 다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강릉 중앙초 최수지 선생님이시고요. 에듀테크 활용 관련해서 제가 연수를 부탁을 드렸을 때 선생님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들께 도움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연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 제가 강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미리 받아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그 다른 번역에서 들으셨던 내용들도 물론 조금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 업무나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수지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연수 의뢰받았을 때는 저 지금 1, 2학년 수업 중이라 에듀테크의 액자도 잘 몰라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학년은 한글도 모르는데 그 아이들 데리고 에듀테크는 정말 구경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장님께서 그럼 이참에 한번 공부해봐 이러셔가지고 덜컥 무모한 도전감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근데 되게 많은 에듀테크와 AI와 뭐 빅데이터, 가상현실 이런 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고 투자되는 자원도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리가 진짜 공부하고 이걸 배워서 나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래서 마지노선까지 왔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제 오늘 목표는 그냥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아, 저런 게 있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가벼운 발걸음을 디딜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오늘 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QR코드로 입장하셔서 설문지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진단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수업할 때 항상 진단평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해주세요.
혹시 못하신 분 계실까요? 결과 확인해도 될까요? 네. 지금 구글 시트, 구글 폼도 되고요.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을 활용해서 취업이나 기여도 조사를 하시고 계신다. 되게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고 있는 AI 또는 에듀테크는 무엇인가요? 캔바, 미리 캠퍼스, 네,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챗GPT, 생성형 AI 많이 쓰고 계시고, 패들렛, 업다독에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미술 쪽도 사용하시고 계시고 게임, 네, 좋습니다. 그 영양교육에 사용하시나요? 아니요가 좀 많고 얘도 8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영양교육에 활용하는 에듀테크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캔바, 팅커벨, 챗GPT, 캔바, 미리 캔버스, 캔바, 네, PPT 제작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거는 오늘 팅커벨 아이스크림볼, 네, 죄송해요, 팅커벨 오늘 없습니다. 챗GPT 있고요, 캔바 오늘 좀 깊게 다뤄볼 수 있고요. 튜닝 제가 오늘 준비해서 나머지 2, 3, 4등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은 죄송하지만 없고 수업을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첫 번째는 업무 도움이고요. 두 번째는 수업 도움, 세 번째는 이제 수업 시간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저희가 사실 영양교사지만 수업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의 더 큰 업무는 어떻게 보면 식단과 행정 업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에듀테크 같이 AI나 뭐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 시스템을 수업에만 접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업무할 때도 접목을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또 사용해보면 좋겠는 것들을 좀 몇 가지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수업에 도움되는 에듀테크 이렇게 분류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업무 도움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취업 업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보고서나 뭐 표, 엑셀 같은 거 작성할 때나 그리고 안내문 굉장히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취업할 때 저희 매년 저희 하죠. 6월, 7월 달에 기호도 식습관 조사 하시잖아요. 아까 조사했을 때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구글 폼이라든지 네이버 폼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또 저는 매달 추천 메뉴를 아이들한테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뭐 먹고 싶어요, 뭐 주세요 이런 것들을 적어놓기도 그렇고 또 제가 작년에는 벽보에다가 이렇게 A4 용지 이렇게 큰 전지 놓고 먹고 싶은 거 써 아니면 뭐 포스트잇 붙여 이랬는데 이거를 또 제가 또 취합하고 뭐 또 정리하고 이게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작년에 사실 추천 메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 패들렛으로 조사를 하니까 되게 편리하고 아이들도 뭐가 추천 메뉴가 됐구나 이렇게 공유가 돼서 알 수 있어서 이 두 개를 취합할 때 저는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폼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간단히 그냥 설명드릴게요. 저는 올해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기호도 및 식습관 조사를 네이버 폼으로 작성을 해서 그걸 이제 보내는데 근데 네이버 폼 이런 구글 폼이 좋긴 좋아요. 제작도 용이하고 취합이 편리한데 약간 응답률이 저조하더라고요. 혹시 쓰시는 분들 아이들이 다 응답하나요? 안 하시죠, 그쵸? 그래서 제가 이게 조금 올해 딜레마여서 이거를 높이려는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좀 그렇다. 그래서 작년 건데요, 이거는 저희 350명, 4, 5, 6학년 350명 있는데 140명이 응답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제가 뭐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담임 선생님들한테 이거 해주세요 하고 QR이나 링크만 보내놓고 그냥 응답만 기다린 거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폼은 방법은 그냥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네이버 로그인 하신 다음에 네이버 폼을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설문 만들기 들어가신 다음에 가시면 여기 제목이라든지 이렇게
설문지를 쓰시고요. 여기 옆에 뭐 목차 꾸미기, 뭐 색깔 꾸미기 이런 거 간단히 하실 수 있고요. 근데 팁이 저희 설문지 하면 끝에 이제 뭐 객관식이다가 마지막에 뭐 급식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 적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답변 필수를 해지를 안 하시면 아이들이 그것까지 다 써야지 넘어가서 거기에 뭐 아무 말 대잔치가 돼요. 뭐 없음, 뭐 자기 이름 막 쓰다든지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만드실 때는 끝에 그런 서술형 같은 거는 답변 필수 해지를 누르시면 조금 더 원활하고요. 그리고 종종 중요한 설문지 할 때 있잖아요. 중복이 되면 안 된다든지 그 사람의 신용을 알아야 될 때는 보시면 로그인 필수가 있어요. 또 그걸 누르시면 조금 더 네이버 폼을 공식적인 조사를 할 때 쓸 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럼 이렇게 생성이 되죠. 설문지를 만드시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 링크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링크를 주실 때 여기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 링크를 보통 복사하셔도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QR을 많이 써요. 그래서 QR 혹시 제작하시는 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QR 작성하는 거 안다. QR 만드는 거 제작 방법. 그럼 잠깐 설명드릴게요. 보통 링크로 많이 공유가 떠요. 그러면 QR코드 작성하는 거는 네이버에 QR코드라고 작성하면요. 치면은 이런 게 뜨거든요. 그래서 코드 생성.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형 뭐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문구 쓸 수 있어요. 중앙조 이렇게 쓰시면 뭐 이런 색깔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저희는 이 링크를 복사 아까 했잖아요. 그럼 이 링크를 여기에 URL 링크에 그냥 붙여넣기만 하시고 링크 첨부 그리고 제목에는 제목을 꼭 쓰셔야 돼요. 중앙초 설문조사 이렇게 하고 그냥 다음 누르시면 땡 이렇게 진짜 간단하게 QR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배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내문을 작성을 해서 여기 어떤 선생님은 링크를 달라고도 하세요. 그래서 링크도 넣고요. QR도 넣어서 이 안내문을 담임 선생님께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를 제가 메신저로 전달을 했더니 이게 약간 아이들한테까지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얘를 프린트를 해서 그 학년 부장님한테 직접 전달을 해서 꼭 100% 설문조사가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릴 예정이에요. 응답률이 너무 저조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설문지가 아이들이 다 했죠. 그러면은 결과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데 되게 시각적으로 잘 보여져요. 원 그래프로 이렇게 네이버 폼이 이렇게 좋은데 구글 폼은 이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근데 네이버 폼은 다운이 안 돼요. 그냥 빅데이터처럼 아이들이 뭘 선택했는지 엑셀 파일로 원본은 저장이 되는데 이게 저장이 안 돼서 저는 캡처를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거기다가 건의를 하긴 했어요. 이거 캡처해달라.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네이버 이거 만드는 팀에 요청했는데 언제쯤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캡처를 해서 저는 홈페이지에 공유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인데요. 패들릿은 많이 아시죠? 그래서 보드형 AI잖아요. 그래서 패들릿으로 저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활용 예시가 저는 식생활관 약간 블로그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했는지, 우리 쌀 친환경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위생 점검 칼도마 검사하고 간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미생물 영 나왔어 이런 것도 알려주고 애들이 잘 몰라요.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한 일을 막 구구절절 약간 인스타식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고 식단표도 애들이 중앙초 홈페이지를 잘 안 들어가 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식단표 파일 좀 주세요 막 그래요. 그럼 야 너 선생님 패들렛 있잖아 들어가봐 거기서 다운받아. 이러면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다운받아요. 어떻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추천 메뉴를 아이들한테 받을 때 지류로 하는 것보다 여기 패들렛에 설문조사가 있어요. 엄청 간단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한 번만 더 핸드폰 키셔가지고 오늘 먹고 싶은 내 저녁 메뉴를 한번 골라줘 보세요. 패들렛으로 자동으로 연결되거든요. 거기에
먹고 싶은 저녁 메뉴를 골라주세요. 잘 안 보이시면 확대하시면 하시고 화면을 한번 터치해 주세요. 먹고 싶은 게 없으면 없을 수도 있죠. 저는 저는 오늘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지금 29명 투표하셨네요. 저는 스시가 먹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제 로그인으로 이제 다 하셨죠? 근데 되게 간단하시죠? 근데 이거 만드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추천 메뉴 받으실 때 여기다가 여기 노란색 플러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옆에 더보기 보시면 여기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패들렛에 설문조사가 이 기능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정도 됐나? 그래서 설문조사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단점은 4가지밖에 넣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그래서 아이들도 내가 우리 학교 이번에 8월 추천 메뉴가 냉면 보쌈이 됐대.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가 되는 거죠. 다 보이시죠? 네. 그래서 꺼드릴까요 이거? 됐을까요?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1등한 게 냉면 보쌈인 거 다 보이시죠?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이번에 로제 파스타가 됐던데요? 이러면서 서로 내가 굳이 이번 추천 메뉴 1등 뭐야 이렇게 공지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 제가 살짝 보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면 설문조사 닫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아이들이 2번, 3번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두고 이제는 설문조사 닫기를 누르시면 랭킹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패들릿으로 저는 추천 메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표라든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저는 또 AI를 쓰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챗 GPT예요. 챗 GPT는 보통 수업 지도안이나 이런 거 쓸 때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쓸 때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업무에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 학교가 지금 700명이거든요. 근데 알러지 아이들이 거의 60명이 돼요. 그리고 심한 아이들이 10명 정도 있어요. 그리고 거의 아나필라시스 한 2~3명 되고요. 그래서 알러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챗GPT에다가 식품 알레르기 제외 안내서를 친 계기가, 작년에 조리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꼴로 계속 이제 알러지 제거식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고 또 실수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실수를 하세요? 중요한데 이 아이 진짜 위험한데 큰일 나요. 방금 약 먹고 왔대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리사님이 아니 선생님 식단표에 그 알레르기 번호 너무 작고요. 알레르기 명단도 너무 많은데 이걸 제가 식단표를 보고 명단을 봐서 걔네 걸 챙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조금 시스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요 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하시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알레르기 명단, 주의 학생 명단을 작성하는 선생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짜가 적혀 있고요. 그날에 식단이 나오고 대체 음식을 주고 1학년 2반 누가 이걸 주의해야 되고 1학년 학년 반이 나오는 이 표를 저는 작성을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냥 챗GPT 안 돌리고 했을 때 정말 1~2시간 걸려요. 왜냐면 식단표 이렇게 번호 보고 이쪽에 적고 힘들거든요. 근데 챗GPT한테 하니까 1분이면 하더라고요. 얘가 너무 좋았어요.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 그래서 챗GPT한테 알레르기 학생 명단을 엑셀로, 식단표를 엑셀로 주세요. 그리고 걔한테 알레르기 정보 1부터 19까지 그냥 한글로 써요. 알려줘요. 근데 얘가 알고 있어요. 알레르기 그 번호를 1부터 19까지. 그래서 그걸 알려주고는 이 식단표에 알레르기 번호를 보고 어떤 학생이 주의해야 되는지
엑셀을 안내서를 만들어줘 하면 얘가 이렇게 지금 이거 얘가 만든 거예요. 챗GPT가. 그래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학년 반 이름을 같이 적어줘 하면은 그 제가 명단에 1학년 2반 뭐 최땡땡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1학년 2반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번호 없는 거 있잖아요. 사과, 파인애플, 뭐 망고 이런 것도 그 명단에는 있잖아요. 그럼 챗GPT한테 사과 들어간 음식도 해줘. 그럼 얘가 여기다가 사과 하고 알레르기 번호는 안 쓰고 그 아이 이름을 적어줘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조리사님께 드리거든요. 근데 담임 선생님들이 달라고 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좀 심한 아이들 제가 걱정되니까 이거 달라고 어떻게 하시고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줄 때 어떻게 줘야 돼요? 이름을 가려야 되죠. 중간 이름을 가려야 돼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럼 챗GPT한테 다시 명령합니다. 이 명단에 이름 중간 거 블랭크 처리해줘. 그럼 얘가 다 해줘요. 지금 이것도 제가 블랭크 다 해줘 해서 지금 챗GPT가 블랭크 다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챗GPT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유가 무상과 유상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것도 할 때 되게 많이 쓰는데 우유 신청 학생 옆에다 무상우유 대상자 써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또 제가 하려고 보니까 엑셀 하나 키고 2개 킨 다음에 찾아서 이름 옆에 무상우유 대상자 계속 쓰고 있고 근데 보면 또 실수가 나와요. 나 분명히 얘한테 체크했는데 왜 얘로 돼 있지?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 챗GPT한테 부탁하면 30초면 돼요. 그래서 무상우유 대상자 주고 우유 신청자 명단을 쫙 주고 2개 비교해서 이름 같은 애한테 여기다가 표시해. 그리고 혹시 동명이인 있으면 빨간색으로 표시해줘.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데서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얘가 다 찾아줍니다. 그럼 저희는 그냥 뭐 확인하고 이거 그냥 내부 결제 올려버리면 되고 행정실에 보내고.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할 때 갑자기 조리사님이 동아리 계획서 써달래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너무 바쁜데 그래서 챗GPT한테 써달라고 하니까 너무 잘 써줬어요. 챗GPT한테 보고서도 막 시키고 있습니다. 조리사님한테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전 이 얘기도 해요. 챗GPT한테 써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보고서 이런 좀 간단한 거는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친한 선생님이 챗GPT한테 식단 검토를 하면 좋은 것 같다 해서 저도 쓰고 있는데 이제 챗GPT한테 제 식단을 주고 나 제철 식재료 잘 쓰고 있니? 제철 식재료 안 들어간 거 있으면 그 관련해서 메뉴 좀 추천해줘 이러면 챗GPT가 제 식단을 반영했는지 잘 반영했대요. 균형적으로 잘 먹고 있다. 그리고 제철 식재료도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메뉴를 너무 짜다가 너무 모르는 게 있어요. 부참 못 정하겠어. 그럼 챗GPT한테 부참 좀 정해줘. 이거는 제 친한 선생님이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다 해서 제가 저는 안 해봤는데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 여기 오늘 오셨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나 화요일 식단에 부참 못 정했어. 국 주찬과 어울리는 거 작성해줘. 그러면 챗GPT가 화요일에 메뉴가 이랬네. 들깨무침국 고소한 맛 막 써줘요. 닭볶음탕 매콤해. 궁중요리 간장 베이스야. 그러면 이런 거와 어울리는 건 콩나물 무침이야.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챗GPT한테 약간 검토 맞는 것도 하고 있고요. 네. 왜냐면 저희는 식단을 하나하나 보니까 나중에 봤을 때 막 겹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챗GPT한테 나 메뉴 겹치는 거 있니? 재료 중복되는 거 있니? 물어봐도 얘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것들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의록 작성할 때 꿀팁인 클로버 노트인데요. 얘는 AI 음성 인식을 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노후급식기구 선점위원회나 아니면 기타 등등 회의록 이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회의록을 작성할 때 저는 이 클로버 노트를 켜고 실장님한테 실장님 저 녹음합니다 하고 클로버 노트를 켜요. 그럼 얘가 클로버 노트가 네이버에서 개발한 클로버라는 AI를 탑재한 그런 음성 인식 도구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화로 해주는데 그리고 전화 같은 것도 텍스트화 해주고요. 녹음 파일. 그리고 저는 이거 3번은 아직 안 해봤는데 영양 상담할 때 그런 것도 기재하잖아요. 근데 그거 나중에 뒤돌아서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동의를 받아서 그 아이와 상담하는 거를 녹음해서 이거를 데이터화하면 되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되게 들었고요. 그래서 클로버 노트는 모바일, 저는 핸드폰에 지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에 깔아놓고요. 제가 이걸 왜 많이 사용하냐면 제가 너무 바쁜데 막 업체 사장님 전화 와가지고 뭐 매실청이 얼마고 뭐 이렇게 바뀌었고 뭐 막 얘기하세요. 그럼 저는 바쁘니까 아 네네네 하고 전화를 딱 끊었거든요. 근데 뒤돌았으니까 얼마라고 하셨지 매실청? 그럼 통화 목록을 막 찾아요. 그거 몇 초에 얘기했지 막 찾고 있어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클로버 노트 있었지. 그래서 이 녹음을 그냥 텍스트 처리해줘.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가 그 텍스트를 딱 처리해주고 바로 그냥 2차 요약해줘. 그것만 누르니까 얘가 매실청 여기 31,200원이야 이렇게 적어줘요. 그래서 그걸 막 찾지 않아도 5분간의 통화 녹음을 찾지 않아도 이렇게 텍스트화돼서 그리고 얘가 다음에 너가 뭘 해야 되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어서 저는 핸드폰에다가 해놓고 어디 뭐 회의록 갈 때도 클로버 노트 딱 켜고 녹음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화하는 기능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 업무 도우미에서 안내문입니다. 캔바랑 튜닝인데요. 두 개 다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캔바를 볼게요. 저는 캔바랑 비슷한 게 미리 캠퍼스예요. 근데 미리 캠퍼스는 한국에서 개발한 거고 캔바는 호주에서 개발한 제작형 AI인데요. 캔바를 선택한 거는 조금 더 데이터베이스가 넓어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해서 제가 캔바를 입문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안내문 같은 것들 이렇게 만드는데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붙여놓으면 행정실 분들이도 이렇게 선생님도 되게 잘한다 선생님 이거 가르쳐주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한 게 정말 캔바에 들어가서 템플릿을 설정하고 글만 쓴 게 다예요. 그래서 되게 멋진 척하기 좋은 제작형 AI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그리고 캔바에 들어가셔서 교사 인증을 하시면요 평생 프리미엄이 아니고 프로 같은데 프로가 프리미엄이 공짜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학생들도 이 프로 버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프로면은. 그래서 안 쓰시더라도 교사 인증을 받아 놓으시면 언젠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클릭하시면 템플릿에 뭐 쓰세요. 뭐 급식 안내문 이러면 되게 많은 게 나와요. 그래서 템플릿을 선택하시고 요소에는 굉장히 많은 게 나와요. 도형도 있고 그래프도 있고요. 뭐 오디오, 그래픽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원하는 거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캔바는 여기까지 할게요. 캔바는 뒤쪽에 또 좀 자세히 다룰 거라서 캔바는 여기까지 하고요. 튜닝 오늘 실습 한번 해볼게요. 튜닝은 뭐냐면요. 그 만화를 제작해주는 AI예요. 제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아이들이 안내문을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되게 잘 그려진 교과서를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안내문을 볼 수 있게 할까? 아이들이 뭔가 보면서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는 게 뭐일까 하다가 튜닝을 접하게 됐는데 활용 예시인데 아이들이 식판을 이렇게 쌓고 있어요. 도미노처럼 이렇게 쌓아서 막 넘어져서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위험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캔바로 안내문을 만들었더니 애들이 그냥 지나가요. 보지도 않고 뭐야 또 잔소리같이 이렇게 지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애들이 읽게 할까 그리고 좀 생각하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만화로 만드니까 애들이 진짜 잘 봤어요. 지나가다가 이러면서 친구들 식판이 제대로 쌓지 않으면 쏟아져 식판 잘 정리할 수 있지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날에 굉장히 정리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내문을 만들더라도 아이 위주 시선에서 만드는 거는 좀 만화스러운 거 그게 있다. 그래서 저는 튜닝을 좀 요즘 캔바보다 튜닝에 좀 많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튜닝도 되게 좋은 게 교사 인증만 하면 프리미엄 공짜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 요금제 들어가시면 교육 요금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인증을 하시면 그 공무원증 있잖아요. 그 앞면만 그냥 찍어서 여기다가 업로딩하면 한 3일 정도 걸려요. 그럼 바로 프로 버전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을 좀 해보실 건데요.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튜닝이 로그인을 안 해도 되거든요. 우선 핸드폰으로 들어가시면 튜닝 에디터, 제가 좀 이따 QR 드릴게요. 에디터 들어가시면 작업을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체험하기가 있는데 그거 로그인 안 하면 체험하기로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템플릿에다가 템플릿에 뭐 오늘 약간 바다 이렇게 치시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배경을 클릭해 주시고 바다를 칠게요. 아니면 급식소 치셔도 되고요. 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배경이 이렇게 약간 만화 느낌의 배경이 선택되어지고 캐릭터는 원하시는 거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배경 선택하고 캐릭터 선택하고 마지막에 텍스트 선택하시면 끝이에요. 그럼 굉장히 한 컷의 만화가 완성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속초 좋아 하트 이렇게 치시는데 여기서 되게 좋은 거는 이 속초 좋아 하트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AI 클릭하면요 이 글씨에 맞게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트니까 좋다는 느낌의 캐릭터로 바뀌고요. 만약에 유유 해볼게요. 좋아 이렇게 하면은 이 캐릭터가 좋아란 글씨 때문에 그래요. 속초 유유 해볼게요. 이러면 우는 이모티콘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기에 글을 어떤 거 아까 제가 식판 넘어지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 해서 AI 누른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게 다치는 느낌이 나죠. 이게 그 AI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튜닝을 한번 해보실게요. 핸드폰으로도 되게 간단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게 우선 제가 잠깐만요. 여기 크게 넣어놨거든요.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셨나요? 거기 로그인, 구글 로그인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 왼쪽 위쪽에 이렇게 발을 클릭하시면 튜닝 에디터로 들어가시면 체험하기가 있을 거예요. 체험하기로 하셔도 됩니다. 안 되시면 옆에 친구분, 이렇게 동료 교사분들이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제 얼굴을 찍어서 캐릭터 해주는 것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배경을 선택하시고 캐릭터 선택하시고 텍스트를 넣어서 밑에 AI까지 눌러보면 실습이 끝납니다. 강사님 튜닝 에디터를 못 찾았습니다. 아, 네. 됐나요? 네네.
여기 음. 위쪽 튜닝 옆에 왼쪽에 보면 이렇게 내리는 바로 내리셔야 튜닝 에디터가 나옵니다. 잘 되시나요? 아, QR. 조금 모바일이라서 끊기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만화를 한 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면 굉장히 잘 돼요. 그 템플릿 보면 여기에 만화 치시면 아마 굉장히 많은 템플릿 뜨거든요. 이걸 제가 만든 거고, 여기 보면 만들어진 만화 같은 거를 직접 이렇게 갖고 오시면 이거를 그대로 수정해서 쓰셔도 돼요. 이렇게 갖고 와지죠. 여기서 이름만 수정해서 원하는 내용을 써서 아이들한테 안내문이나 뭐 이렇게 재밌게 너 왜 오늘 연근 안 먹었어? 뭐 이런 거 있죠. 뭐 연근이 먹고 있잖아. 뭐 이런 거 오늘 연근 메뉴인데 안 먹는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도 막 했어요. 이제 연근 안 좋아하니까 연근 먹게끔 하려고 만화도 제작해보고, 약간 교육이 꼭 교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급식실에서 이런 간단한 안내문을 통해서도 교육이 되고 하니까 좀 교육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교육 주제에 맞는 수업에 관련된 에듀테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수업을 저희가 준비할 때 수업 지도안과 설계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도움을 받는 게 리튼 다 들어보셨죠? 요새 G드래곤이 너무 선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리튼 아니고 리튼 뭐 그렇게 하는 그 광고에 나오는 건데 제가 챗GPT를 쓰긴 썼었어요. 근데 챗GPT는 무료 버전이 좀 제한이 많더라고요. 근데 리튼은 한국에서 만들었거든요. 한국에서 제작한 거라서 한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요. 그런 모호한 한글 단어 같은 거 있잖아. 두루뭉실하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이해하는 AI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지도안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리튼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도입이나 정리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퀴즈 만들 때 잽퀴즈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예술활동 제작할 때는 캔바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튼은 제가 이제 수업 지도안과 평가 기준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주고 있고요. 제가 이따가 수업 시간 하려는 그 지도안도 리튼이랑 같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리튼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을 했고요. 또 여기서 이미지 제작을 해가지고 제가 도장까지 만들었어요. 리튼에 보면 이미지 제작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사진을 올려서 거기다가 뭐 머리가 길고 이렇게 쳐가지고 이미지를 제작해서 도장을 제작했는데 애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때 활동지 하면 갖고 나와 선생님 도장 찍어줄게 이러면 진짜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도장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리튼에 가시면은 기능이 너무 많아요. 정말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챗GPT는 내가 뭔가 명령을 해서 나오지만 여기는 내가 뭘 원하는지 우선 몽차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하면 그에 맞는 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AI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도안을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6학년 대상으로 영양교육 하려니까 조금 수업 지도안을 제시해주고 뭐 거기에 맞는 뭐 평가 기준을 제시해주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AI가 이 리튼이 조금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움받는 거는 발표 대본 작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좀 어렵잖아요. 수업 지도안은 솔직히 되게 요약본이어서 누군가한테 수업 지도안 받고 이거 그대로 하라 하면 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리튼에 있는 발표 대본을 많이 쓰는데 도구에 들어가면 발표 대본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오늘 수업하려는 PPT를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자동 완성하면은 얘가 슬라이드 하나하나마다 발표 대본을 줘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기 보면은 영양교육의 에듀테크를 접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에듀테크는 학생을 참여시키고 재미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I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이 PPT 안에다가 넣어줘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전문 용어며 뭐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들을 막 얘가 얘기해줘요. 그래서 수업하러 가실 때 내가 뭔 말을 할지 모르겠다. 여기다 PPT 넣고 발표 대본을 쫙 보시고 한번 읽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이거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수업을 할 때 저는 제가 1, 2학년 수업을 들어가면 항상 좀 무서워요. 왜냐면 내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떠들면 어떡하지? 조용히 해, 앉아. 이런 강의식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오는 좀 딜레마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중앙초에서 감사하게도 수석 선생님이 질문하는 수업이라는 연구회를 만드셔서 제가 지금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수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립드 러닝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역전 수업이라고 하는 학생이 직접 이론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학교에 와서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부하고 교사는 그거에 대해서 방향만 제시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그 수업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1, 2학년은 이게 어렵지만 5, 6학년은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게 잽퀴즈더라고요. 그래서 잽퀴즈를 통해서 하려는 게 이거였는데요. 그래서 먼저 잽퀴즈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저희 50분까지일까요? 그쵸? 제가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조금 더 할게요. 여기 잽퀴즈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시면 우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돈을 더 내면 더 좋은 게 많지만 저는 간단히 뭐 쓰기 때문에
퀴즈를 만드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셔서 맵을 선택해요. 맵이 되게 많죠. 근데 무료는 몇 개 없지만 저희는 뭐 간단히 쓰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맵을 선택하시고 뭐 순서풀이도 있고요. 자유풀이, 팀전, 라운드전 이런 게 다 있는데요. 선택을 하셔서 만드시면 저는 제가 만든 거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따가 한번 퀴즈 풀어보실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넣고 이렇게 쭉쭉쭉 문제를 만드시고요. 이게 플립드 러닝이 왜 가능해? 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학습 자료를 업로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네한테 공부시키고 싶은 PPT나 뭐 학습 자료를 여기다 업로딩 하시면 아이들이 이거를 먼저 공부해야지 퀴즈를 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우리 뭐 영양 수업 뭐 과일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아무리 떠들어도 애들은 다른 생각하거든요. 근데 퀴즈를 풀기 전에 너네 이거 공부해야 돼 하면 정말 아이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놀라운 점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학습 자료를 넣고 이제 퀴즈를 하고요. 여기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 여기 문제풀이 중 보기 허용이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막 안 되면 짜증내요. 아이고 정답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거기 학습 자료 다시 클릭되니까 다시 공부해 이러면은 그 한마디면 다시 공부해요. 그리고 맞추고. 그래서 한 명도 모르겠어요. 이거 안 되는데요? 이런 애들이 없이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면 더 학습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 잭퀴즈 되게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기를 하시고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 공유가 있거든요. 만들기 완료하시면 이렇게 공유 버튼이 있어요. 바로 이거 QR을 아이들한테 전송해서 풀어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그 QR을 들어가면 이렇게 아이들한테 입장 표시가 뜨면서 제일 먼저 이게 떠요. 학습 자료 보기. 그러니까 퀴즈가 먼저가 아니에요. 왜냐면 플립드 러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자료 보기. 아이들이 여기 옆에 제가 학습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다 읽습니다. 근데 여기서 꿀팁은 이렇게 준다고 애들이 다 안 읽어요. 그러면 퀴즈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을 별 표시를 해주세요. 제가 별 표시 해놨는데 그럼 아이들한테 너네 이거 공부할 때 별 표시 위주로 공부해. 그러면 퀴즈 다 맞힐 수 있어. 이러면 진짜 별 표시를 다 외워요. 똑똑하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입장에서 이렇게 푸는데요. 이따가 제가 같이 해볼 거라서 여기까지만 우선 하고요. 이따가 다시 뒤에 한 가지 더 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쉬는 시간 5분만 가질까요? 네네. 사실 집에서 하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5분, 10분 정도 시간 주고 공부하라고 하고 퀴즈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 내에서 플립드 러닝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도입에 하시면 돼요. 도입. 네. 닫아놓고 얘들아 이제 입장에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여기에 3, 4, 5 모여요. 그럼 여기 참여 인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아이들이 20명이면 21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 인원이 21명이 되면 자 이제 공부에 아까 거기 학습자료 공부해 하시고 이제 5분 뒤에 이제 퀴즈 시작한다 하고 다시 대기실을 여시면 이제 퀴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시고 아이들이 정말 집중을 잘해서 합니다. 이게 메타버스 기본된 AI예요.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약간 가상현실처럼 꾸며져 있고 내가 그 캐릭터를 뭐 수정할 수도 있고 이름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집중해서 하는 모습이고 가끔 태블릿이 느린 게 있어요. 보급형이다 보니까 느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저 이거 잘 안 돼요. 핸드폰으로 할래요? 그럼 저는 오케이 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아이들이 진짜 100% 참여하고 저는 한 15분 동안 그냥 다니면서 안 되는 애들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정도만 말하고 크게 수업에 많이 비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주체가 돼서 했던 수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캔바는 좋은 게 협업이 돼요. 제가 여기 강릉에 있죠? 그럼 서울 친구랑 같이 동시에 PPT를 화면에 띄워놓고 같이 수정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실시간으로. 근데 이게 이제 교육에 들어오면
아이들과 내가 직접 맞닥뜨려서 협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동시에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캔바를 선택한 것도 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포스터 만들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급식에 대해서 소개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급식비에 놀랬어요. 3,800원이에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벽지나 이런 데는 좀 가격이 높죠. 그런 데는 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3,810원이다. 너네 알고 있었어? 너네 맨날 추천 메뉴에 육회 쓰고 랍스터 쓰고 가능했어? 가능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래요. 선생님 너무 고생하시네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근데 이것 때문에 이 교육을 했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네 3,810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했더니 비교해요. 커피 4,000원 vs 뭐 편의점 도시락 맛있어 보이시나요? 음식 남기지 말자. 저쪽도 그렇고 그리고 무농약 교육했더니 무농약 마크가 되게 자기 좋다고 해서 무농약도 만들고 그리고 식품안전 교육도 했더니 그걸로 사행시를 이렇게 짓고 그리고 저기 이 친구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 친구 마지막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왜 인상 깊었냐면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집에 가도 되는데 끝까지 나와서 이걸 했어요. 2시 반에 이제 수업 끝나는데 한 2시 37분까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저는 이제 선생님 간다 안 해도 돼 괜찮아 하고 갔더니 교실에 저기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2시 37분 제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장하다. 그래서 이 수업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탕후루 이렇게 저울 해놓고 돈을 밑에 이렇게 해놓고 그쵸? 보통 애들은 그냥 3,800원 이렇게 텍스트화 하는데 정말 포스터스럽게 잘 만들어서 제가 이 친구들은 선물을 주기로 약속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캔바 같은 거는 아이들이 직접 주체가 돼서 하고 선생님은 알려주기만 하는 좀 조력자 역할을 하기에 좋은 수업 방법 에듀테크고요. 근데 초기 작업이 조금 필요해요.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게. 선생님들이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교사 인증을 받으셔야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업을 이제 캔바 잠깐 알려드리면 캔바 들어가셔서 이제 수업을 만들어야 돼요. 저희는 교과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아니, 담임 선생님이 아니니까 여러 반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수업을 담임 선생님들은 수업을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여기에 초대만 하면 그냥 걔네만 계속 이제 수업하니까. 근데 저희는 여러 반을 다니니까 수업 과제에서 수업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반별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담임 선생님은 이건 안 해도 되지만 6학년 일반 이렇게 수업을 만드셔요. 만드신 다음에 6학년 일반 제가 오늘 에듀테크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면 사용자 초대를 합니다. 사용자 초대를 해서 링크를 복사를 해서 이제 나눠줘요. 애들한테 패들렛에 올리든 뭐 이걸 QR 아까 만드는 거 배우셨죠? 네이버로 QR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초대를 하고요. 그럼 애들이 여기에 쫙 떠요. 이제 여기 여러 명이 뜨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할 거는 뭐죠? 과제를 제시해 줘야죠. 그쵸? 그럼 과제를 제시하는 거는 만들기에 가셔서 PPT를 좀 만들어 보게 하고 싶다. PPT를 해서 뭐 오늘 뭐 이걸로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PPT를 하고요. 공유해서 쉬워요. 배정을 누르면 돼요. 배정을 누르시면 여기 캔바로 작업할 거니까 캔바로 클릭해 주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생성된 수업 누르시고 여기다가 포스터를 만들어봐. 사진 한 장 넣고 글쓰기 2줄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배정을 하면은 이렇게 과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건 초대 링크는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 들어온 아이들 개개인한테 배정이 된 거예요. 개인 과제가 된 거고요. 만약에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우리 반 아이들이 하나의 PPT를 만들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에 공유를 해서 배정을 누르시고 캔바를 누르시고요. 여기 죄송해요. 공유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추가된 사용자만 액세스는 내가 부여한 그 한 명한테만 이게 개별 과제일 때 요거고요. 근데 다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하면요. 그러면 그 반 아이들은 이 PPT가 떠지면서 만약에 어떤 애가 클릭하면 나한테도 보여요. 그러니까 다 같이 프로젝트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또 기능이 있다. 그래서 개별 과제, 요거는 프로젝트 과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배정을 하면 이렇게 이거 많이 써봐야 돼요. 처음엔 좀 많이 버벅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수업에 보시면 이렇게 과제가 부여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거 좀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많이 작업을 했는데 잠시만요. 아이들이 만든 게 되게 많아요. 막 이렇게 만들고 아까 건 일부만 가져온 건데 이렇게 하면 제가 이 아이들이 낸 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아이들에서는 여기 알람이 떠요. 그러면서 과제가 부여됐으니 하세요 라고 뜨거든요. 이따 선생님들이 아마 뜰 거예요. 그럼 과제를 시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캔바 너무 궁금하다 하면 전화 주세요.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좀 매우 어려워서 제가 일일이 전화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을 초대하고 이제 선생님은 초대를 했죠. 그러면 과제 아까 제시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래서 배정을 해놓으면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뜹니다. 과제라고 떠요. 그러면 과제가 배정된 게 뜹니다. 그럼 아이들은 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딱 떠요. 그럼 이거를 이제 수정해서 아이들이 아까 공유 버튼 누르면 여기 교사에게 보내기가 있거든요. 그럼 교사에게 보내면 저는 이제 앉아있죠. 이제 컴퓨터 그 교실에서 앉아있으면 저한테 알람이 옵니다. 띵동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저는 검토 버튼을 누르고 여기다가 친구야 급식 사진으로 바꾸면 안 돼? 탕후루 사진보다 이렇게 해서 재제출 요청하면은 또 그 아이는 앉아서 이거 수정해야 되네요. 이러면은 또 수정해서 또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개별 과제가 가능한 거예요. 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개개인이 하니까 피드백도 개별로 되고요. 또 그렇게 가능하죠. 근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이 된다.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캔바가. 그래서 클릭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첫 번째 수업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업은 6학년 대상으로 2차시 수업이에요. 블록 수업으로 이루어져야지 다 하실 수 있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왜 이 주제를 했냐면 아이들이 너무 몰라요, 급식을. 그냥 매일 오면은 맛있는 거 주세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만 계속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좀 피로감도 느끼고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모르는구나.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얼마나 힘든 과정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계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근데 이 수업 시험할 때 학생들 하듯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우선 수업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얘들아 안녕. 선생님 급식실에서 보다가 너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우리 학교 급식 탐구 생활이야. 너네 혹시 우리 조리종선 분들 몇 명인지 알아? 몰라요. 8명. 또 몇 명일 것 같아? 9명. 9명? 보통 애들이 20명 얘기해요. 왜냐면 저희 시니어 어르신 분들이 8분이 있고 조리종선 분이 8분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다 조리하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땡, 다운, 업다운을 해요. 막 다운, 8명이야. 그 봐, 너네 잘 모르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급식 계속 맛있는 거 달라 그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급식, 우리 학교 급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그래서 먼저 우리 선생님의 목표는 너네에게 급식을 알려주고 너네가 직접 급식에 대해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2차시 수업이야? 그럼 좋아해요. 싫어하지 않아요. 좋다, 좋아요. 막 그래요. 그래서 1차시 수업은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 거고, 그리고 우리 학교 급식 같이 한번 토의해볼 거야. 토론해볼 거야. 그리고 2차시 수업 때는 너네가 직접 포스터를 만들고 발표하고,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전시도 할 거야.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 몇 명 뽑을 거야. 이러면 또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친구들 이제 태블릿 준비됐나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구글 계정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다 구글 계정 선생님들이 받아 놓으셔가지고 담임 선생님들이 다 해 놓으셔서 어렵진 않았는데, 담임 선생님들께 꼭 구글 계정 있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뭐 캔바나 제 퀴즈나 이런 거 사용하실 때는요. 그럼 우리 친구들, 자,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고요. 얘들아, 정답은 어떻게 해야 돼? 공유해야 돼? 속으로 생각해야 돼? 속으로 생각해야 돼. 그리고 혹시 누구 태블릿으로 다른 거 하는 친구 있는지 선생님 잘 볼 거야. 그래서 게임만 풀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받고요. 그럼 얘들아, 이제 여기 들어가 보세요 하면은 선생님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제 퀴즈. 근데 모바일로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제 퀴즈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얘들아, 이제 우리 거기 선생님이 학습자를 올려놨지? 그럼 그거를 5분 동안 공부할 거야. 그래서 퀴즈를 풀지 말고 공부를 하고, 거기 별 표시 있어. 그거를 집중해야 돼. 그거를 읽으면 정답을 다 맞출 수 있어. 한번 별 표시 위주로 공부해 보세요. 좀 어렵죠. 한번 그냥 체험하는 느낌으로. 근데 태블릿으로 하면 굉장히 잘 돼요. 특히 그 태블릿에 있는 펜으로 하면 굉장히 잘 됩니다. 네, 캔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먼저 들어와서 이게 그래서 원래는 대기실을 닫아놔야 되는데 지금 다 여기저기 이제 내려오신 분이 풀고 계신 분.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들이 대기실을 닫아놓고 애들을 초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5분 지나면 공부 다 끝났지? 이제 퀴즈 푼다 하고 대기실을 열고 시작해. 그러면 이제 시작해서 푸는 거죠. 이제 풀어봐. 그렇게 한 다음에 한 5분 주면 더 해요. 5분 정도 시간을 주면은. 얘들아, 이제 다 풀었지? 그럼 선생님이랑 정답을 맞춰보자 하고요. 얘들아, 이제 화면을 봐 하고 태블릿을 덮어놓으라고 하세요. 좀 잘 안 되시죠? 핸드폰으로는. 잘 되시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 잠시 그거는 내려놓으시고 이제 강의를 다시 진행할게요. 네, 이게 잘 안 되죠, 모바일로는. 그냥 이런 맵이 있다는 거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다 풀었어요. 그러면 확인 작업을 합니다. 얘들아, 이제 다 풀었지? 선생님이랑 정답을 한번 맞춰볼게. 첫 번째, 우리 조리송상 한 분이 몇 인분 만들고 있었지? 90인분 맞았어.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학교 급식비는 커피보다 싸다. 맞았어. 그리고 유기농은 농약을 아주 조금 썼다는 거야. 틀렸지. 농약을 안 쓴 거지. 그치?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는 틀린 거 찾으래. 친환경 식재료는 몸에 좋기도 하고 생물 다양하게 보존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불안정한 식량 생산이다. 이건 아니야. 안정적이야. 그리고 환경을 보존해줄 수 있어. 그리고 만약 너가 영양교사인데 아침에 생선을 받았어. 좀 녹아있는 거야. 그러면 반품하고 다른 메뉴로 대체해. 그리고 오염된 도구에서 옮겨가는 거는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힌트 해놨지. 힌트 교차 오염 있었어.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학교에서 식판은 온도 체크하고 검사지로 잔류세제를 확인하고 있고, 당류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은 올리고당을 쓰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도는 0.5에서 0.6을 맞추고 있단다. 얘들아 정답 다 풀었지? 얘들아 이 퀴즈는 누가 먼저 푸냐가 아니고 내가 정답을 알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꼭 말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순위에 되게 많이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 제 퀴즈의 중요한 거는 순위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카웃이나 이런 것도 바뀔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뭐 또 다시 튕겼다가 들어가면은 순위가 또 바뀌어 있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카웃은 순위에 되게 집착을 하는데 이 제 퀴즈는 순위에 집착을 안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제 퀴즈를 풀어봤어. 그럼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한번 그러면 퀴즈를 풀어봤으니까 우리 급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우리 친구들 아까 첫 번째 문제 뭐였어? 한 명이 90인분을 하고 있었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처음에 제가 요거 안 쓰고 그냥 질문을 던졌던 애들이 잘 말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6학년이지만 문장 완성형 뭐 가로 넣기 이런 거를 해야지 애들이 답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식 종사자 수가 학생 수 대비 적은 것 같아? 많은 것 같아? 그럼 대답을 잘 하고요. 그러면 업무 강도가 높을까 낮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아이들에게 인지를 시켜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가서 그리고 이제 급식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 급식비 적절한 거 같니? 그럼 애들이 적다고 얘기해요. 제가 뭐 전화해볼게요. 뭐 민원을 넣을게요. 뭐 이래요. 학부모님 오신 줄 알았어요. 올려드릴게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럼 너네 6가지 반찬 나오는 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힘든 거 같아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급식비도 한번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뭐 급식비가 적지만 너네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어. 근데 강원도가 다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계셔. 그래서 유기농과 무농약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농산물을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단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 아까 문제 있었지? 선생님 거에는 없었는데 저장 기간이 짧다,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 기간이 조금 짧은 게 단점이야. 이렇게 말해주고요. 우리 학교 식재료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열무, 뭐 표고버섯 이런 것들은 조금 친환경 재료고, 밑에 이런 딸기, 사과, 고춧가루 이런 것들은 지역산 걸 쓰고 있어. 이렇게 또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럼 애들이 놀래요. 되게 많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식단표 갖고 왔어.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 하면 여기 친환경 근대 있지? 친환경 콩나물 있고 친환경 밥은 다 우리 친환경 쌀 쓰고 있어. 그리고 전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뭐 농협이랑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우리 너네가 먹는 걸 직접 이제 배송해 주시고 계시다. 그래서 영양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 한다 이렇게 막 얘기해주면 놀래요. 그럼 우리 학교 급식은 친환경적일까 아닐까? 그럼 애들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퀴즈를 푼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관리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선생님 진짜 조금 가져온 건데, 그래서 식재료 들어오면 온도 체크를 하고 있단다. 그리고 교차 오염. 그래서 너네들 밥 먹다가 식판 나르시는 분들 본 적 있니? 그럼 네라고요. 그럼 그분들 앞치마 무슨 색이었어?
남색, 파란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고무장갑은 무슨 색이야? 그럼 빨간색이라고 해요. 되게 자세히 봤나 봐요. 저희 조리사님은 1, 2층이다 보니까 2층 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시거든요.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봐, 근데 우리가 조리할 때는 은색을 입고 조리하기 전에는 막 이렇게 조리사님들한테 위생교육 하듯이 합니다. 애들이 되게 놀라해요. 핑크를 입어. 이거를 계속 옷을 갈아입어야 돼. 힘들겠지? 그럼 도마도 달라 색깔이 다르게 해야 돼. 힘들겠지? 감싸이 먹도록 해. 계속 이제 세뇌를 합니다. 교차오염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6학년은 똑똑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단어들도 전문적인 지식도 알려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애들이 식판을 계속 가져갈 때 이렇게 봐요. 그리고 조금만 묻으면 이렇게 놔요. 정말 매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꼭 넣었어요. 얘들아, 식판 선생님 엄청 깨끗하게 하고 있어. 우리 스마트 세척기야. 그래서 세척기가 몇 단계를 거쳐서 세척하고 뜨거운 물로 소독도 해. 너네 집에서 71도에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한다 그래. 그봐, 너네 집 깨끗할까? 선생님 식판이 깨끗할까? 이게 깨끗한 거야. 안심하고 먹어. 그리고 세제도 선생님이 검사하고 있어. 너네 건강 안 좋아지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고 있단다. 그럼 우리 학교 급식 위생적이니 안 하니? 위생적이에요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답정너를 합니다. 왜냐면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요즘 아이들이 감사함에 조금 이제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제 음식물 줄이기 위해서는 수다를 하고 있고 당류 줄이기 위해서 물엿보다는 올리고당을 쓰고 있어. 그리고 염도는 굉장히 낮게 유지하고 있어. 너네가 맨날 싱겁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너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다. 싱겁다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활동지를 쓰게 합니다. 그럼 제가 예시로 몇 개 가져왔는데 되게 잘 써요. 이 친구는 전교 회장인데 저한테 맨날 급식 더 맛있게 해달라고 하고 뭐 저번에는 맛이 없었고 이렇게 약간 불만이 많은 학생회장이었는데 이걸 하고는 우리 학교 급식은 친환경적이다. 급식에 대한 나의 마음은 맛있는 급식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함을 느꼈다. 나는 오늘 수업으로 조리 종사원 분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막 적어요.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인식이.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이제 급식에 대한 나의 마음은 맛있고 엄청나다. 나는 오늘 수업으로 급식이 위생적인 걸 느꼈다. 아이들이 굉장히 이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얘기해요. 뭐 좀 급식이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얘기해주면 굉장히 인식이 많이 바뀝니다. 이런 느낌점까지 하면요, 이게 1시간이 끝나요. 40분 수업이 끝나요. 그럼 이제 이것만 수업하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얘들아 쉬는 시간 갖고 이제 너네가 직접 포스터를 만들게 할 거야. 쉬는 시간 가지세요 하고 저는 6학년 지금 2차시를 다 달라고 해서 블럭 수업으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5개 반을 다 갔다 왔어요. 월, 화, 수, 목에 2반. 그래서 목요일은 정말 담임 선생님처럼 4시간 수업을 했어요. 근데 되게 재밌고 뜻깊었고 아이들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왜냐면 저는 고학년이 조금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여자아이들이 조금 사춘기가 오기 직전이고 남자아이들도 조금 무섭게 느껴지고 좀 자기만의 세상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에. 그리고 좀 격하고 그래서 또 먹어봐 이랬을 때 잔소리처럼 느껴질까봐 6학년은 그냥 자율적으로 두고 잘 안 다가갔거든요. 이 수업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럼 이제 쉬는 시간 갖고 이제 애들이 오면은 얘들아 이제 아까 우리 뭐 배웠지?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그래 급식에 대해서 배웠지? 위생, 영양,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 이런 거 배웠잖아. 그럼 너네가 아까 느낀점에 썼던 거 이 중에서 가장 너네가 좀 느꼈던 거 한 가지를 주제로 정하고 포스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포스터를 우선 예시를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이 잘 모르거든요. 선생님은 급식비가 참 되게 생각을 많이 한 주제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했다. 그리고 포스터라는 건 얘들아 너네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처음 쳐다봤을 때 그게 인상 깊어야 된다. 그리고 눈을 확 끌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냥 줄글 형식이 아니다. 근데 여기 만약에 선생님이 급식비가 너무 싸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걸 공감할까? 아니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써야 돼. 그래서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작성 기준 알려줄게. 큰 제목을 쓴다. 사진은 한두 장이 좋고 글은 너무 많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쓰고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한테 제출해주면 돼. 라고까지 설명을 해주고요. 한번 시범을 조금 보여주시면 좋아요. 아이들이 캔바를 요즘 거의 다 많이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학년 반 다 갔을 때 거의 2번씩 그 캔바를 해봤을 때요. 그래서 잘 알지만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시범을 선생님이 키시고 얘들아 이렇게 여기에 태블릿이 있고 텍스트를 넣어서 여기 위에 보이지? 교사에게 제출하는 거야. 이렇게 한번 매뉴얼을 읊어주시고 시작해 시간 20분 줄게 이렇게 하시면 애들이 이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QR로 하면 되는데요. 이게 뭐 선생님도 해보면 좋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이들 발표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됐던 반들은 이제 피드백 다 하고 잘한 애들 걸 프린트를 해서요 이렇게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스티커로 잘한 거. 그러니까 너네가 봤을 때 되게 저 친구 걸 보니까 급식에 대한 감상을 느꼈다 라는 친구한테 스티커를 붙여줘. 이렇게 해서 스티커도 붙여서 1등 수상작도 뽑았고요. 그래서 발표하기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PPT를 굉장히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하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만 잠깐 받고 끝내도 될까요? 괜찮으시죠? 좋으신 거 맞죠? 너무 일찍 끝낸 것 같아서. 그러면 질문 혹시 몇 가지 받고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한번 하시고 모르시면 강릉 중앙초로 전화하시든지 메신저를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